이번 시간에는 고독을 즐기는 사주, 고독을 즐기는 사주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여기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처럼 외로울 고자 홀로 독자, 홀로 외롭게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 고독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독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 그러니까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라 그랬어요. 국어 사전적으로는 쓸쓸한 상태. 이거를 이제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으로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다. 이거를 고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고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로움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외로움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고독이 거의 동의어로서 같은 의미죠. 뭐 거의 동의어로서 큰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고독은 국어 사전적으로 또는 우리가 세 속에서 보통 말하는 그런 고독,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상태, 이러한 고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solitude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외로움,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과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른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해서 제가 오늘 고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시 정리하자면 고독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하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움이라든가 쓸쓸한 감정,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론리니스,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쓸쓸한 감정과 같은 그런 것들 요소를 배제했는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 이거를 고독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논하는 고독은 그냥 사람이 홀로 있는 상태, 이거를 고독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고독을 제가 오늘 고독한 사주들, 이러한 사주들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고독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보통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독도 외롭고 쓸쓸한 상태고, 뭐 외로움도 어떤 단절이라든가 또는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상태죠. 감정을 말하는 거, 외톨이 감정, 감정이고, 고독도 역시 쓸쓸하고 외로운 어떤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고독, 그러니까 솔리투드와 론리리스,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구분이 거의 안 되고 그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고독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상태, 혼자 있는 상태, 그거를 고독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고독을 즐기는 사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독이라는 거는 일종의 혼자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리적인 고립, 일종의 고립이다. 고독, 그러니까 홀로 단절돼서 외부로부터 단절된 상태로서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고립되어 있는 이 상태를 고독이라고 정의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 속에서 말하는 또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독, 그 개념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독이라는 거는 뭐 외로움, 뭐 쓸쓸함, 소외감, 단절감, 상실감 같은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빠져 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혼자가 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고독이라고 정리를 하고, 동시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온 이 고독은 단기간의 고독이고 또 동시에 자발적인 고독을 전제를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소외감이나 단절감, 상실감 같은 외로움에 해당되던 지난 시간에 또 외로움에 해당되던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고, 동시에 이 고독의 전제 조건이 굉장히 단기간이고 자발적인 고독,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기간이 짧고 짧다는 거는 그냥 몇 달 이런 것이죠. 몇 달, 뭐 6개월 이내 뭐 이런 걸 말하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독한 상태, 혼자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전제로 오늘의 고독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잘 유념을 하시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쓸쓸하고 외로운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닌 그냥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홀로 있는 상태를 고독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 고독은 매우 창의성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사상을 만들어 찾아낸다든가 발굴한다든가 또는 물건을 만들어낸다, 발명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깊이 사유하고 고민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 그냥 홀로 있는 상태, 혼자 있는 상태라고 그냥 감정적인 요소는 빼고요. 그냥 고립돼서 혼자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있어야만이 어떤 창조적인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고독은 창의성의 원천이다, 또는 창의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왜냐, 이것이 장기간의 고독이 아니고 단기간이고 자발적인 고독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위대한 철학자라든가 사상가들이라든가 또는 위대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다 홀로 뭔가 굉장히 고민하고 혼자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고독하게 지내면서 위대한 작품이라든가 사상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SNS라든가 이런 수단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뭐 직장, 뭐 조직 이런 거, 모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과잉돼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중첩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의 자발적인 고독,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또 자발적인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계의 정신적인 성숙이라든가 문명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개인으로는 어떤 주체성을 확보한다든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고독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 관계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 중심을 잡고 뭔가를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자발적이고 단기간의 고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론리니스, 그러니까 외로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외로움이라는 거, 외로움은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쓸쓸하고 또 고립돼 있다든가 소외돼 있다든가 단절돼 있다든가 상실돼 있다든가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울증으로 진행되고 심신을 모두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고독은,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단기간이고 자발적인 고독, 자발적으로 홀로 있는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고독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외로운 상태, 외로움에 쩌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고독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독이라는 건 홀로 있는 상태거든요. 홀로 있다,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고독은 홀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
고독하다 이 말은 내가 홀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혼자서 뭔가에 굉장히 심취하고 동시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몰입. 그러니까 고독은 동시에 이거는 뭔가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과 계속해서 복잡한 인간관계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게 되면은 혼자서 어떤 한 곳에 몰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고독해지면은 내가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게 되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뭔가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몰입을 해야, 뭔가에 몰입할 때 외로움이 극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다, 어떤 사람이 외롭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뭔가에 몰입을 해야만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외로움이라는 것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지인이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그 친밀한 인간관계, 그 친밀한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나 상실되거나 또는 이별, 사별 뭐 이런 걸로 해서 훼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애인이나 친지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훼손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외로움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뭔가의 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다는 거, 또 그 사람 자체가 성정적으로 굉장히 의존성이 강한 사람,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한 사람이라든가 친밀한 인간관계, 가족이나 애인이나 친지들로부터의 그 친밀한 인간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로움의 원인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타고난 어떤 본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외롭게 되는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은 결국은 단절되고 의존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에 주체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한다, 그 말은 뭔가에 몰입을 했을 때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중간 단계로 반드시 고독해야만이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개운법,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는 개운을 할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주가 개운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가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외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인간관계, 친밀한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뭐 애인으로부터 인간관계가 훼손되거나 단절되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성정이 굉장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강한 경우에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절되는 인간관계의 단절과 의존성을 극복하려면은 그게 개운인데, 그 방법이 몰입하는 겁니다. 뭔가에 몰입하는. 그러면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해져야, 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독해져야만이 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몰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 그냥 적당하게 설렁설렁하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 자체에 굉장히 몰입한다든가, 어떤 취미 생활에 몰입한다든가, 또는 어떤 새로운 연애 대상, 어떤 연애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몰입해야 되는데, 뭘로 몰입할 거냐, 자기 자신이 명상을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 또는 운동에 몰입을 하거나 취미 생활에 몰입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몰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된 인간관계나 의존성이 강한 것이 극복이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가 개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몰입을 하는 건데, 몰입을 하려면 고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독은 왜 그러냐, 고독은 홀로 있는 상태거든요. 홀로 있고 난 다음에 뭔가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않을 때는 결코 어떤 것에도 몰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몰입을 통해서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고독해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외로움의 원인이
단절성과 의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면 몰입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하려면 고독해져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했던 론리니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뭐 단절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 물리적으로 그냥 고립되어 있는 홀로 있는 상태 그거를 말한다고 제가 수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독이죠.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단기간이고 또 자발적으로 이 고독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은 이 고독은 어떤 우리 현대 사회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혀 있다든가 복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바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휴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의 어떤 복잡한 생각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아를 성찰해 본다든가 이런 어떤 휴식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든가 또 고독해진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고 주체성 나의 주체성을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좀 한번 돌아봄으로써 나의 주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고독해지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이 이와는 반대로 단기간이고 자발적인 고독이 아니고 강제적이고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고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독은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외로움에 관한 어떤 외로움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되고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고독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고독이 아니라 강제적인 고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장기간 어딘가에 구금이 되거나 구속되는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 같은 거 이런 것을 받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제적이고 또 장기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것은 뭐 자아를 성찰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창의성을 동반하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또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혼자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미리 고독의 개념에 대해서 길게 지금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혼자 있는 상태 그거를 말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고독은 몰입을 가져올 수 있죠. 몰입을 가져온다는 거는 뭐죠?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몰입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 몰입하려면 고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에 의해서 고독은 단기간이고 자발적인 고독이라면 매우 유용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강제적이고 장기간의 고독은 심신을 매우 피폐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강제적인 고독, 장기간의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사주에서 고독에 대한 어떤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이제 한번 드렸는데 그러면 사주에서 우리가 고독을 즐긴다. 그러니까 이 고독을 홀로 있는 상태 자체를 즐기는 사주죠. 그런 사주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볼 것 같으면은 사주에서는 고독을 즐기는 사주다 하면 제일 첫 번째 신약한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고 또 고독을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 그러니까 일간이 매우 강한 사주들은 고독을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간여지동이라는 것도 역시 일주적으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것이 신강한 사주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인성이 강한 일주들 그러한 일주들은 고독을 즐깁니다. 왜 편인성이 강한 일주가 고독을 즐기느냐 하면은 편인성은 굉장히 사유하는
그러니까 상상과 공상 속에서 지내는 것을 매우 환영하는 그런 일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독을 혼자서 뭔가 상상 속에 빠져서 혼자서 우주를 뭐 탐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비현실적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깊은 어떤 사유를 하는 그런 타입에 속하기 때문에 일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편인성이 강한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고독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신강한 사주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요런 사주와 요런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주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주입니다. 제가 의미로 그냥 만들어 놓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지지에서 신자진 합을하면서 자월 임수인데 수국에다가 인수까지 있고 식상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은 매우 신강한 사주가 되죠.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고독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서 뭔가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뭐를 결정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홀로 있는 상태 자체가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것을 즐기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역시 4월에 무토인데 이게 그 이제 편인격인데 인호술 합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에도 경금 식신이 하나 있지만 굉장히 신강한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주들은 굉장히 일주 자체가 사주 자체가 매우 신강하기 때문에 고독을 그러니까 즐긴다. 즉 혼자 살거나 또는 독신으로 지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이 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이런 사주들은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했던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 그런 사주들은 신약한 사주들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신강한 사주들은 반대로 고독을 즐기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간여지동 그러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여지동 일주인데 그 일주들은 이렇게 60갑자 중에서 간여지동 일주를 다 모으면 대체로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에 뭐 을묘라든가 무오라든가 신유라든가 임자 이런 요소들은 매우 그러니까 고독에 당당하게 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는 갑인을묘, 무술무오, 그 다음에 경신신유, 임자, 총 한 7개죠. 7개 일주들. 이 일주들은 고독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상태 그 자체의 상태를 좀 즐기는 오히려 누구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제 병호나 정사나 무진, 그 다음에 기사, 기미, 기축, 개 이런 일주들은 왜 이런 일주들도 역시 고독을 즐길 수가 있죠. 고독을 즐기긴 하는데 좀 덜하다는 거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얘네들은 조금 덜한데 왜 그러냐면은 지장간에 그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 지장간에 상관을 가졌거나 또는 어떤 재성, 정관을 가졌거나 지장간의 정관이라든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또는 뭐 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성이 있거나 재관, 지장간의 재관이나 상관을 식신이 아니고 상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간여주동적인 요소가 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갑인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있지만 식신입니다. 식신. 그 다음에 뭐 무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토가 있으니까 급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경신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있는데 이것도 식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개 같은 거는 뭡니까? 간목이 있으니까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주들은 고독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다 이 간여지동 일주들은 홀로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일주들인데 고독을 잘 견뎌내는 일주죠. 또 고독을 즐기는 일주예요. 홀로 있는 상태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이에요. 어른.
어린애들은 혼자 있기를 어려운데 어린애들은 혼자 있으면 뭐 굉장히 불안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원래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인데 여기 있는 요 일주들은 전부 다 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독한 상태를 즐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히 그런 현상이 강하게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무술 같은 경우에는 기장간에 신정무가 있어서 신금이라는 상관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 그 무술은 왜 그러냐 하면요, 무술은 상관이 있는데도 고독을 즐기는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된 이유가 신금 상관이 있지만은 이 술토가 굉장히 그 자기 임묘하기도 하고요, 이게 자기 임묘 일주인데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혼자 있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술토의 그 천라지문 천라지망의 효과, 그런 걸로 인해서 술의 천문이죠. 술의 천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로 인해서 그냥 혼자 산에 가고 싶고 혼자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그런 성향을 잘 드러낸다. 상관이, 신금이라는 상관이 지장간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무술은 이렇게 간여지동 중에서 특히 고독을 즐기는 그런 일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지에 편인이 있는 거, 편인성, 일지 편인인 일주가 이제 이렇게 총 8개가 나오는데, 일지 편인이 있는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다 고독을 즐기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경진과 경술, 그 다음에 임신과 계유는 특히 혼자 있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상태, 이 홀로 있는 상태를 매우 즐기는 그런 구조의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병인, 정묘, 신미, 신축은 상대적으로 경진, 경술이나 임진, 임술보다는 덜하다. 그러나 역시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상태를 즐기는데, 정묘 같은 경우는 편인성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만 계유에 비하면 훨씬 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묘목이, 이게 순목에 젖은 나무에 젖은 나무, 이 묘목이, 그래서 순목이 불능생화한다. 그러니까 편인성이 의외로 생각보다 지장간에도 다른 요소가 없지, 순수하게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인성이 그렇게 계유나 임신에 비해서 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묘는 일지 편인이지만은 이런 경진이나 경술이나 임신이나 이 계유에 비해서는 똑같이 일지 편인이 있는데, 계유도 일지 편인이 있고 지장간이 좌우묘유로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좀 덜한 요소가, 그러니까 편인성이 좀 덜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주들에 비하면 굉장히 강렬한 편인성이 나오는데, 여기 경진, 경술이나 임신 계유에 비해서는 정묘는 편인성이 조금 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는 경진, 경술, 병인, 정묘, 신축, 신미, 임신, 계유 8개 일주는 일지 편인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편인성이 강한 일주들은 굉장히 공상과 상상을 즐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공상과 상상을 하려면 홀로 있는 상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그러한 일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즐기는 사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찌됐든지 간에 고독은,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솔리튜드로서 어떤 감정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상태, 그거는 뺐다는 거죠. 감정적인 요소는 뺐고 그냥 혼자 있는 상태, 물리적으로 고립돼서 혼자 있는 상태, 그거를 고독이라고 정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고독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방치했을 때 굉장히 심신이 피폐한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은 뭔가에 몰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근데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뭔가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하기 전에 외로움이 왜 왔느냐, 외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친밀한 인간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가족이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그 가까운 지인이죠.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친밀한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훼손, 이것과 성품 자체가, 타고난 성품 자체가 의존성이 강할 때 외로움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외로워졌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뭔가에 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몰입을 하려면 그 수단이, 몰입할 수 있는 수단이 그냥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독해져야만이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니까 혼자 있어야만 뭔가에 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을 개운시킬 수 있는, 외로운 사주를
개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독해지면은 결국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자기 자신에 집중한다든가, 또는 어떤 운동에 고독해 홀로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떤 운동에 심취할 수 있고, 또 취미 생활에 심취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취를 하게 되면 그게 몰입이거든요. 그러한 연애에 빠져들거나 취미 생활에 빠져들거나 운동에 빠져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명상을 한다거나 회고한다거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여기 단절과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훼손 또는 의존성으로부터 나오는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또는 외로운 사주, 외로움을 잘 타는 사주가 개운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고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상태가 먼저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몰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난 후에 뭔가에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약간,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됐던,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이별을 했던, 사별을 했던, 절교를 했던, 내 마음이 제대로 어느 한 곳에 정착돼가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심취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몰입을 통해서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는데, 몰입하려면 고독, 홀로 있는 상태가 전제되고 난 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독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독은 굉장히 유용한, 또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주에서도 사주를 기준으로 하면 신강한 사주나 간여지동일주나 일지 편인성이 강한 그런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고독이 두렵고 힘들고 벅차고, 그러니까 버거운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자체를 즐기면서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어찌됐든 장기간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독은 좋지 않죠. 그러나 단기간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독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서도 좋은,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가 개운을 하는데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어떤 주체성을 확보한다든가 휴식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게 고독이거든요.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에서 단절돼서 혼자 있음으로써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고독을 통해서 어떤 예술 작품이나 사상적인 어떤 창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고독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런 것이 사주에서 어떤 거냐, 신강한 사주, 간여지동의 일주, 편인성이 강한 일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물론 고독을 즐기는 사주, 이렇게 하면 거창하게 보이긴 한데 사주 전체의 구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일주들이 무조건 다 그렇다, 고독을 즐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언제나 사주 전체의 구조로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독을 즐기는 사주다 하면 대체로 이런 정도의 수준, 지금 했던 이 신강한 사주나 간여, 이런 정도의 일주가 사주 구조가 고독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고독을 즐기는 사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